앞서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그 과정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고 이를 보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심볼이란 한 단위의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 짧은 웨이브폼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형파 펄스를 들 수 있으며 짧은 웨이블렛 모양의 UWB 펄스나 괌, QPSK와 같이 모듈레이션을 이용하여 여러 비트를 표현한 파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볼이 보내주는 빈도를 심볼 레이트라고 하며 만약 하나의 심볼이 3비트를 표현한 것이라면 데이터 레이트는 심볼 레이트의 3배가 됩니다. 심볼 신호의 스펙트럼은 심볼 파형의 폭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까지 걸쳐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폭이 T0인 구형파 펄스 심볼의 스펙트럼은 T0분의 1에 해당되는 주파수마다 노치를 갖는 싱크 펑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구형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주파수 성분까지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무한대 주파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회로 및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볼 신호가 거쳐가는 과정을 채널이라고 하는데 모든 채널은 유한한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어 그 임펄스 레스폰스는 대역폭에 반비례하는 비율로 감소하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 신호가 채널을 거치면 채널의 긴 임펄스 레스폰스와의 컨볼루션으로 인하여 그 출력 파형의 상승과 하강 기울기가 원래 심볼 신호에 비하여 매우 낮아져 짧은 심볼 웨이브가 길게 느려뜨려지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길게 느려뜨려진 앞 심볼이 완전히 소변하기 전에 다음 심볼이 들어오면 앞 심볼들의 잔향과 새로이 인가된 심볼에 대한 반응이 합하여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심볼에 의한 영향을 ISI라고 합니다. 고속 전송을 위해서는 ISI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채널을 통과하기 전 신호원에서 보상하는 방법을 프리엠퍼시스 또는 펄스 쉐이핑이라고 하고 채널의 출력 측에서 보상하는 기법을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크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대역폭을 늘려주는 방법과 타임 도메인에서 파형의 왜곡을 수정하여 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I 보상 기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심볼의 스펙트럼에 비하여 부족한 이와 같은 로우패스 필터 특성을 갖는 채널 대역폭을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채널 주파수 응답의 역에 해당되는 하이패스 필터를 캐스케이드로 연결하여 주는 경우 전체 전달 함수가 전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신호원 쪽에 추가한 경우를 프리엠퍼시스라고 하고 프리엠퍼시스를 통하여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강조된 신호가 채널에 인가되도록 하여 채널을 통과한 후 출력이 신호원과 같도록 또는 신호원의 최적한 이스티메이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를 출력 측에서 사용한 경우를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 채널 출력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강조하여 신호원에 가장 근접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 도메인에서는 채널의 임펄스 레스폰스와 입력 신호 컨볼루션에 있어서 수신 측의 샘플링 시점에서의 ISI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파형을 심볼 파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펄스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채널을 통과하여 ISI가 포함된 신호에서 ISI에 해당하는 파형과의 차이를 구하여 ISI가 제거된 신호를 얻는 방법을 ISI 캔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채널의 리시프로칼에 해당하는 필터를 사용하여 ISI를 제거하는 기법을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 ISI를 0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는 채널의 로우 패스 필터링 컷오프 프리퀀시와 이퀄라이저의 하이 패스 필터링 코너 프리퀀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 다음과 같은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로 모델링 될 수 있다면 채널의 폴과 같은 주파수에 제로를 갖는 하이패스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사용하면 전체 전달 함수가 전 주파수 대역에서 플랫한 올 패스 필터 특성을 갖기 때문에 ISI가 제거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퀄라이저 제로의 위치가 채널 폴보다 높은 주파수에 있으면 높은 주파수 영역의 크기 응답이 낮아 충분하게 ISI가 제거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를 언더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퀄라이저의 제로가 채널의 폴보다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고주파 성분이 과도하게 증폭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오버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형파 심볼에 대하여 오버 이퀄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트랜지션이 과도한 오버슈트를 발생하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올패스 필터는 무한대의 주파수까지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대역의 잡음이 모두 신호에 더하여져 신호의 퀄리티를 심각하게 손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잡음과 ISI 제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퀄라이제이션 필터가 폴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 이득이 바운드 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주파수 응답의 대역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형파 펄스를 심볼 웨브폼으로 사용한 경우 펄스 폭이 데이터 레이트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대역폭이 데이터 레이트 역수 70% 정도로 설정하여도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신호1 스펙트럼과 이퀄라이즈드 된 신호 스펙트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제로 주파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족하는 실질적인 에러 펑션을 정의하기 전에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원점에 제로를 갖는 하이패스 필터에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여 제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가 있는 패스에 개인 A를 가변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 전달 함수는 하이패스 필터의 폴에 의한 폴 하나와 가변 가능한 제로 한 개를 갖는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필터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크기가 1로 유지되며 제로를 지나면 크기 응답이 증가하여 최대 A배까지 커지는 주파수 응답을 갖게 됩니다. 해석적으로 최적한 이득 A를 구하기 위하여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포함한 전체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하여 보면 채널의 폴과 이퀄라이저의 제로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한 옵티멀 게인 A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옵티멈에서의 전체 전달 함수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폴에 의하여 밴드위스가 제한되는 1차 로우 패스 필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옵티멈을 찾아가기 위한 어댑테이션 문제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호1 스펙트럼과 이퀄라이즈드 된 신호 스펙트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신호1을 측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거치는 프로세스가 채널 자체이기 때문에 신호1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송된 신호와 이퀄라이즈드 된 신호의 차이로 에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에서는 디퍼런셜 시그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1과 0으로 표현되는 리턴 투 제로 웨이브폼이 아닌 1과 -1로 표현되는 넌 리턴 투 제로 웨이브폼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NRZ 웨이브폼에서도 에러의 부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신호의 제곱의 차이로 에러를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널의 출력 축에서 신호원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원의 추정값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디시전의 결과는 신호원의 추정값으로 어댑티브 시스템이 옵티멈에 도달하였을 때 디시전의 결과는 베스트 이스티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러를 최적한 추정 신호와 이퀄라이즈드 신호의 차이, 즉 다음과 같이 바이너리 디시전의 입력과 출력의 차이로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진 에러를 적분하여 A를 구함으로써 최적한 A에 도달할 수 있는데 뒤이어 컨버전스 증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컨버전스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호원에서 보내는 각 심볼을 임펄스 웨이브폼으로 가정하면 신호원에서 보낸 신호는 다음과 같이 임펄스 트레인으로 표현되며 이퀄라이즈드 시그널은 다음과 같이 각 임펄스 레스폰스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의 변화가 0이 되는 픽스드 포인트를 구하기 위하여 A에 대한 시간 미분을 구하여 보면 에러를 적분하여 A를 구하기 때문에 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에러와 같습니다. 에러의 정의에 위의 각 신호의식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하부 곱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K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에러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채널과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는 이퀄라이저의 폴과 제로를 각각 분리하여 표현하였는데 이퀄라이저의 폴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는 경우 세 번째 항은 1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화된 방정식을 만족하는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한 A는 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인 픽스드 포인트이며 두 개의 픽스드 포인트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러 펑션을 베리어블 A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위 방정식의 전체 전달 함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취하여 이퀄라이즈드 시그널의 타임 레스폰스 H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의 에러식에 대입하여 에러 펑션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과정이 복잡하여 여기에서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A에 관한 2차 함수로 구하여집니다. 이 식을 잘 고찰하여 보면 A 제곱항의 계수가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러와 A로 이루어진 스테이트 평면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앞서 구한 두 개의 픽스드 포인트를 지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나타나며 스테이트는 이 선을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에러의 부호와 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 평면에서 에러가 양수인 위쪽 영역에서는 반드시 A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며 에러가 음수인 영역에서는 반드시 A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왼쪽의 픽스드 포인트는 스테이트가 이 픽스드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unstable 픽스드 포인트이며 우측의 픽스드 포인트는 스테이트가 이 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stable 픽스드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stable 픽스드 포인트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제로가 채널의 폴과 일치하게 되는 옵티멈과 같으며 A의 초기 값이 양수이면 반드시 스테이블 픽스드 포인트인 옵티멈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